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신하의 사적인 이야기 세신사 고경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첫 촬영 날인데요. 이 유튜브 촬영을 왜 시작을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일단 제 채널을 갖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생각보다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는 제가 9시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10초 정도?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내용에도 좀 제약이 많고요. 시간에도 좀 제약이 많았다. 그래서 내 채널에서만큼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세부적으로 좀 다뤄보고 싶고, 내가 진짜 세무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만의 방식으로 좀 해보고 싶다라는 이유에서 채널을 좀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첫 번째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떠오르는 내용이 뭘까요? 바로 증여예요. 특히 이 증여 언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실까요? 주택의 명의를 자녀 이름으로 바꿔주고 싶을 때. 하지만 대한민국의 세금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집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이 세금을 당연하게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주택 증여와 관련된 세금을 하나하나 벗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게 뭘까요? 이 집이 얼마짜리냐, 이거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집 가격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는 집 가격에 대한 확정이 되겠죠. 자, 이 평가 금액 순서가 있는데 1번이 시가, 2번이 감정가, 3번이 옆집 가격, 그리고 4번이 공시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시가는 내가 우리 집을 돈 주고 산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내가 10년 전에 10억 주고 산 가격도 시가에 해당할 수 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안 되겠죠. 10년 전에 샀는데 지금까지 가격 변동이 어떻게 일어났을 줄 알고 그 가격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6개월까지의 기간을 보고 있죠. 그래서 6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면 시가는 일단은 없는 걸로 봐도 무방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감정가격이에요. 이 감정가격은 뭐냐면 감정평가를 실제 감정평가사한테 받은 금액을 말하는데 내가 감정을 안 받았다, 이건 선택이니까 감정가격 또한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옆집 가격. 제가 표현을 옆집 가격이라고 했는데 유사매매 사례 가격이라는 어려운 말로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가격이 똑같은 집이다 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옆집 가격을 쓰지는 않는데 아파트는 얘기가 다르겠죠.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연립주택과 같이 이제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평형대도 똑같고 비슷한 층이고 같은 단지를 쓰고 있고 주차장도 똑같이 쓰고 있다. 이러면 옆집에서 팔린 가격이 거의 우리 집 가격과 똑같다라고 보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 매매 사례 가격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참고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앞에 세 가지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 공시가격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대략적으로는 50에서 60%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공시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면 증여금액을 엄청 낮출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금액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다음 단계는 우리가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자녀한테는 10년 동안 얼마?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겠죠. 이거를 증여세 면세점이다, 증여공제다 이렇게 부르는데 10년 동안 5천만 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5천만 원은 아니고 2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빠가 줬는데 엄마가 또 준다, 또는 할아버지가 또 준다, 이러면 다 공제는 받을 수 없고 아빠가 줬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윗세대로부터 10년 동안 딱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2024년도부터 새로운 공제가 추가됐죠. 혼인출산 공제.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했다라고 하면 평생을 기준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세금 없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혼인율과 출산율이 너무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또 자금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제 금액을 늘려서 비율을 좀 견인하겠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겠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 마지막 남은 건 세율인데요. 이 세율은 현재 10%부터 50%까지 전기세 누진제처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금액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결혼하는 우리 딸한테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를 할 거다. 세금이 얼마 나올까요? 결혼공제 1억 원, 일반 증여공제 5천만 원 넣고 나머지 8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을 하면 1억 9,500만 원 나오겠네요. 만만치 않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2억이 채 안 되는 돈으로 10억짜리 아파트가 생겼으니까 남는 장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끝인 줄 아셨겠지만 아쉽게도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세금 중에서도 반드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죠. 취득세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명의 변경이 됐으니까 취득세를 당연하게도 납부해야 되겠죠. 30평대인 국민평형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이 3.8%, 3,800만 원의 취득세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니까 전부 합치면 한 2억 3,300만 원 나오겠죠. 지금까지 주택을 증여할 때 고려해야 하는 내용을 단계별로 하나하나 낱낱이 벗겨봤는데요. 이 주택의 명의 이전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참고해야 하는 내용들을 단계별로 준비를 했으니까 이 내용 참고하셔서 좋은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신하의 사적인 이야기 세신사 구경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은 영상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